예, 우리는 흔히들 동북아를 가리켜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일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이제 적게 잡아도 2000여 년의 역사를 이 세 나라는 한자 문화권으로서 함께 살아왔다 이런 얘기는 역사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동북아는 이제 크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다 포함하죠. 이쪽 땅까지도. 그러니까 이쪽 땅 뭔가 몽고, 만주이죠. 몽고, 만주. 네. 그 전에도 거란 무슨 흉노 많았죠. 그 일본엔 여기 또 아이누족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뭐 남북조 시대 이제 북방 많이 내려와서 이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당송 이렇게 한자 문화권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또다시 원나라의 침입으로써 또 바뀌고, 또 몽고에서 원나라 침입, 그리고 명나라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청나라의 그냥 그 지배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몽고의 원나라하고 여진의 청나라는 어떤 그런 겁니까? 다 이제 비한자 문화권이죠. 몽고 문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문자가 있고, 이렇게 막 왼쪽부터 세로로 쓰는 몽고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또 아랍 문자 비슷한 그런 문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동북아의 2000년 역사는 그 한자 문화권의 역사가 아니라 한자 문명족과 비한자 문명족의 투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물론 이제 한자 문명권 민족이 더 이제 강세이긴 하죠. 수식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그 남북조 시대 당나라도 사실 선비족 이렇게 해서 그 이전까지는 한자 문화권 민족이 아닌, 한족이란 건 다른 뜻이 아니라 한나라를 이제 이뤘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뤘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도 뭐 여러 종족 이름이 있고, 아주 중원 지방 말고는 전부 뭐 오랑캐죠, 뭐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로 통일되고 진나라 통해서 거쳐 한나라로 통일된 이후에 이제 400년을 함께 살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문명의 일치, 동질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라가 없어진 뒤에도 그러한 이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한족이라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한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이제 본격적인 역사 시대, 삼국 시대도 진행됐으니까, 우리 민족과 요 한이라는 글자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한강, 북한산,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뭐 그런 게 다 이제 이 한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나라가 있은 이후에도, 다시 송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또 이렇게 다시 북방의 비한자 문화권 민족이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중세 이후까지도 이렇게 비한자 문화권 민족이 이렇게 지배권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다시 명나라 지난 다음에 다시 송나라. 그런데 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2000년 동안 물론 그 안에서의 국가 나라의 변화, 일본은 또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전국 시대가 혼란, 이제 서로 이제 각축이 있었지만은, 한자를 이제 주된 문명으로 삼은 건 2000년 동안 동일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근데 중국은 원나라 때는 몽고 문자가 공중 문자였고, 청나라 때도
청나라 때는 원나라처럼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병기를 했죠. 병기. 이제 청나라 궁궐에는 항상 한자와 옆에 그 청나라 만주족 문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의 역사는 한자 문명 민족과 비한자 문명 민족의 각축의 역사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비교적 근대까지도 그러니까 비한자 문명 민족이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배권 권력을 교대했죠. 근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주 고대에는 오히려 비한자 문명족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역사시대 이후에는 거의 2000년 동안 한자 문명 민족이 여기서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게 한자 문명족과 비한자 문명족으로 나뉠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권력 교대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권력 교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지내왔는데, 청나라 이후에 중화민국 해가지고 이제 손문에 의해서 중화민국 때는 그것이 다시 한족을 그걸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화민국 시대는 얼마 못 갔고, 다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공산당 시대가 됐죠. 공산당은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내에서의 비주류, 족속들,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고, 문화혁명으로 해서 전통 문화를 많이 파괴했고, 또 이제 애초에 의도는 로마자를 쓰자고 이제 그렇게도 했던 것으로서 이제 일종의 이제 마지막 북방 비한자 문화권 민족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마지막 지배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6.25 때 중공오랑캐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 원나라 청나라가 그랬듯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이고 지적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이 한자 문화권 민족에 의해서 이제 중공도 역시 그냥 전통 중국 국가로 조금씩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한자를 없앤다는 건 지금은 상상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비한자 문화권 민족은 계속 원나라, 청나라 이제 지배를 했어도 결국은 흡수당하고, 지금 마지막 중공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현재는 문명이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동북아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영국에 몇천만 명밖에 안 되는, 많아야 몇천만 명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인도에 그때만 해도 19세기, 20세기 몇 억은 됐겠죠. 그 사람들을 지배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미국, 아메리카 땅, 스페인 일부 사람들이 온 것도 수적으로 보면 훨씬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한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여튼 무기를 잘 발명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문명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물질 문명의 차이가 커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나라 국력 차이는 있지만은 웬만한 나라들 다 대포 갖고 있고 군함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의 나라가 소수의 민족이 다수의 민족을 지배하는 건 사실상이 아니라 정말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2차 대전이 마지막 검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전부, 그러니까 국토가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그런 이제 많아야 몇천만 명이 되는 민족이죠. 그런데 2차 대전 대항한 게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물론 중국은 승전국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중국은 이제 장개석까지는 승전국이라고 수 있지만, 이제 모택동은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세력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형식상으로는 러시아, 미국, 중국이 승전국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 미국, 중국은 이미 넓은 땅을 점령한 민족들이죠.
예, 그쪽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좁은 땅의 민족이. 그러니까 2차 대전은.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소수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점령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그 비한자 문화권 민족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일단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뭐 현재 문명사에서 문명산 수준 자체도 더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그 투쟁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몽고족, 만주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뭐 여러 종족들이 있지만 그들이 뭐 원나라 청나라처럼 이제 중국을 지배한다든가 일본의 아이누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주족이 이제 만주국이라고 또 있었지만은 이제 청이 멸망한 다음에도 더 이상 이제는 나라를 세우지가 못했죠. 그런데 이들 민족들도 어느 민족도 다 마찬가지듯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물론 욕심을 안 부렸으면은 만주족들도 청나라를 점령 안 하고 이제 만주에서 그대로 살았다면은 지금 부강한 나라를 만주에서 하고 있었을 텐데 괜히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그랬죠. 욕심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더 이상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졌고 그들이 그러면서도 민족 국가 자기네들이 나라는 이제 갖고 싶은 생각은 있죠. 어떻게 앞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참 결국은 있던 나라를 접수하는 거죠. 있던 나라를 접수해야 되는데 물론 그들 나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더 얘기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 몽고 공화국이죠. 땅은 넓지만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1000만도 안 되죠. 500만인가 뭐. 이러니까 이 나라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그 독립적인 국가가 되기 힘듭니다. 무슨 하다못해 문화를 해도 소설을 써도 그 500만 명 인구 내에서 얼마나 팔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몽고 지식인들은 뭐 중국 영역권으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또 이쪽하고 뭐 같은 민족이라 같은 민족,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고 있죠. 하지만 요 나라는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더 탐나는 좋은 곳이 이제 만주는 땅이 물론 좋지만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꽉 잡고 있고 절대로 중국이 이거를 뭐 티베트, 위구르 뭐 여기 대만도 이렇게 절대로 주장하는 중국인데 만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주 말도 안 되고 북한이 또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뭐 비한자 문화권 뭐 여진족 후에 백두산 이제 함경도 그쪽 나라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전혀 다른 또 체제로 돼 있고 또 여긴 뚫고 들어갈 바늘 구멍 하나 뚫고 들어갈 틈이 없죠. 북한에서 무슨 뭐 어떤 다른 운동을 도모하고 뭘 합니까? 북조선에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만만한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 대한민국, 한국, 한국입니다. 요거. 민주국가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아주 상대적으로, 아주 알짜죠, 이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 동북아에서 이 대한민국처럼 이제 알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 운동은 오랫동안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어떤 민족의식, 힘, 그런 걸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제시대 이제 이후에 이제 민족운동을 하던 그 대종교 이런 데에 침투함으로써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대종교의 이제 나철 대종교
이제 저기 시조가 모든 이제 교리는 다 한문으로 썼는데도, 그러니까 주시경, 안호상, 해방 일제 때의 주시경, 해방 때의 안호상 이런 이 한글 주의자들, 그러니까 말은 한글이지만 이제 한자를 없애고 이제 문화를 이제 서양 문화 혹은 어쨌든 비한자 문화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종교에 침투해서 일찍부터 그런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해방 후 지금까지도 순우리말이라는 얘기가 관념이 많이 있는데, 한자로 쓰여지지 않는 말들을 순우리말이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사용하고 우리 땅 이름, 사람 이름 다 한문인데 한문으로 안 되는 게 우리말이다. 물론 이제 어떤 이 넓은 지역에서 고유어라는 이제 우리 지역에만 해당하는 고유어 그런 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각 지역에도 이제 자기 땅에만 속하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사투리. 그 단어들이 일일이 다 한자가 정해져 있지 않죠. 이제 한자는 이제 그걸 이제 약속을 해서 그 표기를 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곧바로 소리 나는 대로 쓸 수가 없죠, 한문은.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각 지역에서도 어떤 방언들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가 이거를 정해지지 않은 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 원리로 이 지역에도 일부 그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순우리말이라는 거가 송골매라는 말 이런 것처럼 이제 몽고 당연히 우리 이 한반도가 이제 이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은 이쪽의 영향도 받죠. 그리고 이쪽에서 유입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 언어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른바 순우리말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동사라고 쓰는 동사들은 한자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아이, 배다, 뭐 지키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한자 그런 데서 온 거고, 결국은 우리말 자체가 다 한자와 똑같고 약간의 어미 변화가 있다. 중국어에는 거의 미미하지만 그 감탄사 어미 변화가 아주 약간 있다가 사실상 이제 사람들 표기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퇴보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어미 변화 이런 게. 근데 한자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한국어는 어미 변화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많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언어 자체가 아주 다른 건 아닙니다. 이 한자 문화권이 한문과 한국어가. 근데 이제 한문으로 쓰지 못하는 것을 이제 순우리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순우리말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한문으로 안 된 한자가 안 된 거 그런 걸로만 말을 쓰려고 해도 하다가 보면 자꾸 또 나타나죠, 한자가. 그리고 이른바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또 한문인 경우가 많고, 뭐 저기 누이라는 말도 여자 생략 누이, 여자 계집 여자가 중국어로 누이 그러니까 그냥 그 발음이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우리 순우리말을 찾아서 그럼 우리 그 사람들이 세뇌시킨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말은 이제 한문이 아닌 우리 그런 걸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그 토인들 뭐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 보면 인터뷰가 있죠. 그 인터뷰를 봐도 쫙 얘기하면 한자어가 한 뭐 몇십 프로는 나옵니다. 그 사람들 문명은 우리보다 한참 뒤진 곳인데도, 그럼 뭡니까? 그럼 그럼 순우리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은 뭐 아프리카 토인들 뭐 그런 사람, 남미 토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미개하다는 얘기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이제 이런 말들이 무리가 있고 안 된다는 건데 그 순우리말이라는 관념이 결국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쪽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을 이제 어떤 비한자 문화권 그런 종족들의 그런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단번을 다시 그립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쪽에서 점령하고 그랬지만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이쪽한테 억압한 게 더 크죠. 예? 예, 그런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 사람들도 이 비한자 문화권 종족도 뭔가 땅을 줘야 되겠는데 몽고는 너무 작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흑인들한 뭐 여러 가지 인종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새로운 땅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한국을 주기로 했다. 근데 이런 거가 이제 무서운 게 이 한반도에 이제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한국을 침투하기로 했고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이 이제 일제시대나 그때를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문을 중국 것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비한자 문화권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제 마침 또 미군정 해가지고 서양 세력도 들어오고 이거를 중국과 일본이 아주 방조하는 겁니다. 방조한다는 건 아주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이들 비한자 문화권 종족에 대한 업보를 갚아야 되고 일본도 아이누족에 대한 그 업보가 있고 중국도 이제 물론 청나라 초기와 뭐 몽고족의 이제 한족 학살 엄청나지만 그 이전에 다른 이제 중국 이제 한문화 민족에 의한 이 미개인들에 대한 학살 그것도 뭐 역사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또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크게 봐서는 이쪽이 이제 또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주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자기네 나라의 어느 일부분을 이들 이제 비한자 문화권 민족에게 갖다 할당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흑인한테 상당한 권리를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떠안아야 할 그러한 역사적인 업보, 책무, 그것을 한국에다 떠미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 비한자 문화권 민족들의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중일 모임했을 때 이렇게 한글이 이게 한국이 불성사납게 사실 서로 한자로 그냥 다 쓰면 쉽게 통하는데 한글을 저렇게 강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안 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리고 돈 화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물론 일본으로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정 점령해서 한자를 없애라고 명령을 했는데 일본이 읍소해서 우리는 면제시켜달라 대신 한국이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나누는 중간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영어 문화권으로 해주는데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도 있고 그 이유도 있고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의 책임 2차 대전 패전국 대일본 제국은 이제 한반도 일본 다 해당되니까 이 두 나라 그런데 일본은 이제 패전국의 책임을 면제받았지만은 한반도에서나마 영어 문화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승전국 미국의 이 전리품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더 크게 봐가지고는 하여튼 동북아에서의 한자 문화권과 비한자 문화권의 업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한국이 비한자 문화권 민족의 업보를 위해서 갚아줘야 할 모든 그것을 다 받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되는 것인가?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에도 비한자 문화권 민족들이 있고 한국인 스스로 해도 그들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어온 이제 문화와 그리고 정신 그리고 문화 독립으로서 계속 이어져야 할 그것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 업보는 이제 서로 한중일은 서로 그 업보를 나눠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한중일은 일단
한자 문화권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 민족과 비한자 문화권 민족의 짬뽕 서로 합친 것이 한중일인데 그 역사적인 업보에 의한 그런 거는 서로 나눠 가져야 되고 어느 한 나라에다가 그것을 떠넘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넘겨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세뇌를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또 별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멕시코 갔을 때 미국의 그 흑인 문제, 히스패닉 그 사회에서 소외받은 다른 비백인 민족들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멕시코에다가 멕시코를 이제 완전히 그냥 스페인어도 쓰지 않고 그냥 흑인과 그 원주민의 문명들 그런 나라로 세뇌시켜 가지고 그렇게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그 미국 흑인과 멕시칸 그 원주민들이 멕시코로 이제 이렇게 떠넘기고 미국은 순수한 백인 문명으로 번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멕시코는 현대 문명도 배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걸로 가는 사람들 멕시코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멕시코 내에도 얼마든 엄연히 이제 스페인 이제 문명을 가져온 민족들도 있고 어쨌든 그들 나름의 문명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이제 일본과 중국의 그런 이제 문명사에서의 그 피해자들 크게 봤으면 피해자죠. 가해도 중국에서는 했었지만은 원나라 청나라 시절에 가해도 했었지만 피해자죠. 그 피해자들의 그 업보를 한국이 전부 다 떠마 받아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한반도의 2000년 문명은 소멸된 거고 전에도 많이 얘기했듯이 뭐 퇴계 이황, 뭐 율곡이의 성리학이 있다 했더라도 극소수 전문가만 보고 그냥 읽지도 않고 고려사, 이 조선실록 거의 보지도 못하고 이러는 건 너무나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은 이제 몽고 만주족의 나라, 몽고 만주족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몽고 만주족의 언어를 곧바로 한반도에 들여오기는 안 되죠. 이제 사실상 유사성이 뭐 한자보다도 더 많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극히 일부 몇 개 들어온 이제 몽고 만주족 언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순우리말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들로부터 그런 언어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북방 비한자 문화권 민족의 나라로 점차 개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이제 근대사회와 중세사회와 근대사회 그런 업을 같이 나누고 그래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제안이 돼야 합니다.